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상업재해 길잡이 농업인 이산 암산재 연구소의 김아람 노무사입니다. 매일 치열한 현장에서 땀 흘리는 근로자 여러분, 혹시 원인 모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저희 법인에서 진행한 약 17년간 도장 업무를 하시다가 파킨슨병에 진단되신 40대 근로자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40대 중반의 남성 근로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희 의뢰인께서는 2003년부터 화재 방지를 위한 PFP 도장을 조선소에서 주로 하셨는데요. 약 2020년도까지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하셨습니다. 또한 선박 표면을 갈아내는 파워 작업과 도장 전 유분과 먼지를 깨끗하게 닦아내는 신나 클리닝 작업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2020년 의뢰인께 이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힘이 빠지고 걸을 때 오른발이 자꾸 바깥으로 벌어지는 현상이었죠. 결국 대학병원 신경과에서 여러 검사를 받으신 의뢰인께서는 파킨슨병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게 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오랜 기간 조선소에서 일하며 수많은 페인트, 신나 같은 유해물질과 분진에 노출되었던 것을 떠올리셨습니다. 혹시 내 병이 일 때문에 생긴 건 아닐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희에게 산재 가능성을 문의해 주셨습니다. 사실 파킨슨병은 산재로 인정받기 매우 까다로운 질병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특발성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폐암이나 백혈병과 같이 특정 유해 요인과의 연관성이 비교적 잘 알려진 질병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저희 의뢰인 역시 처음부터 벽에 부딪혔습니다. 부산의 대학병원, 심지어 서울의 대학병원까지 찾아갔지만 의사들은 산재 소견서 작성을 꺼렸습니다. 파킨슨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을 의학적으로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죠. 산재 신청을 하기도 전에 좌절할 뻔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먼저 의뢰인을 안심시켜드렸습니다. 산재 소견서가 없더라도 일반 진단서와 함께 산재 소견서를 받기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는 대체사유서를 제출하면 사건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알려드렸습니다. 다음은 상병이 무엇인지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파킨슨병의 경우 유해 요인을 증명하는 데 앞서 상병이 특발성 파킨슨병인지 아니면 2차성 파킨슨 증후군인지에 대한 구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두 상병은 원인에서부터 진행 양상, 치료 방법까지 그 차이가 상당합니다. 두 상병을 구분하는 기준으로는 파킨슨병 치료제인 레보도파에 대한 반응, 상병 발병의 양상, 뇌 MRI 등의 영상의학적 검사 등이 있습니다. 명확하게 두 상병을 구분하는 것은 쉽진 않지만 저희 법인에서는 의무기록 분석을 통해 손의 떨림 및 근력 저하 등 임상 증상, 영상의학적 검사를 통해 확인되는 소견, 도파민제 복용 시의 증상 여부 개선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상병이 특발성 파킨슨병보다 파킨슨 증후군에 가깝다는 내부적인 결론을 내렸고, 이것이 중요한 첫 단추였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업무 중 유해 요인 노출에 대해서 증명해야 했습니다. 파킨슨병은 유기용제나 망간 등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저희 의뢰인께서는 17년간 페인트와 신나를 다루셨고 그 정보를 담고 있는 작업환경 측정 결과가 필요했는데요. 다행히도 여러 차례 회사를 설득하여 의뢰인께서 근무했던 사업장들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 의뢰인께서 사용하셨던 페인트와 신나의 정확한 성분, 그리고 작업 중 어떤 유기용제에 얼마나 노출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1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상당한 수준의 다양한 유해물질에 복합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어느 정도 증명해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킨슨병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개인적인 요인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가족력도 없었고 관련 약물 복용이나 뇌질환, 머리 부상 이력도 없었습니다. 이로써 업무 외 다른 원인으로 병이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철저한 분석과 증거 수집 끝에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를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파킨슨병은 유기용제 노출과 관련된 2차성 파킨슨 증후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조선소에서의 장기간 근무가 그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이로써 의뢰인께서는 2020년부터 밀렸던 휴업급여를 모두 지급받게 되셨고 현재도 증상에 따라 지속적인 보상을 받고 계십니다. 40대 중반이라는 한창 일할 나이에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의뢰인께 이번 산재 승인은 단순한 금전적인 보상을 넘어 그의 17년 헌신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병원과 회사의 협조를 얻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상병 분석과 유해 요인 증명을 통해 값진 결과를 얻어낸 매우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업무상 질병을 입증하는 것은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작은 증거 하나하나를 모아 업무와 질병 사이의 연결고리, 즉 상당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업무 때문에 생긴 병으로 고통받고 계시거나 산재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파킨슨병처럼 어렵다고 알려진 질병이라도 철저한 분석과 노력을 통해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 노무법인 이산 암산제 연구소는 앞으로도 근로자 여러분의 곁에서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